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정치와 법, 사회문화, 경제를 메가스터디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용재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찍어 보시면 뭐 위키 뭐 이런데 제 소개가 좀 돼 있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여러분이 그걸 안 찾아보면 또 저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용재라고 하고요. 한자로 쓰면 얼굴 용자에 있을 제자를 써요. 그러니까 얼굴이 있다는 뜻인데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한자에 큰 뭐 흥미를 느끼고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무도 갈 수 없는 꿈의 학력이죠. 뭐 저도 이제 한때는 뭐 전국에서 몇 등 이런 정도로 좀 공부는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뭐 제가 잘난 체 해서 여러분 재수없게 좀 기분 나쁘게 만들어 드리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저도 한때 그 고등학교 과정만큼은 충실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제 자랑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대 나왔으니까 고시 공부했겠네. 네, 고시 공부 12년 했어요. 근데 고시 공부보다는 연애를 더 열심히 해서 지금의 집사람, 저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이 사람과 결혼에는 성공했는데 고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먹고 산다는 표현이죠. 호구지책으로다가 결국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저의 천직이 되고 말았어요. 굉장히 좀 제 적성에 잘 맞는 바람에 좀 빠른 속도로 유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게 매우 즐겁습니다. 아무튼 고시 공부 12년 했고요. 별명은 하도 말라서 멸치 혹은 뭐 이디오피아 난민, 뭐 소말리아 난민 이쪽은 좀 친근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멸치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별명은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제 소개가 간단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세 과목들은 제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을 다 가르쳤던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되죠. 제 강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러면 완벽합니다. 겸손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완벽하고요. 매우 실용적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짧은 시간 공부로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잘생긴 선생님 그리고 예쁜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좀 미달이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오디오는 합격일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촬영 PD가 동의를 안 하네. 자, 그럼 이건 어때? 동의하십니까? 격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씨부랄. 자, 아무튼 제가 그렇지만 이 비디오는 안 돼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의 강의로서 점수를 확실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의 역사가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실용적이란 얘기냐? 뭐 강의도 잘하지만요. 일단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반드시 같이 풉니다. 예를 들면 사회문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회문화 1번은 무조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기출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를 같이 풀 거예요.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예, 복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배운 걸 풀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때리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방금 배운 게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 익숙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제 소개는 여기까지 좀 됐고요. 각 과목의 특징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다음에 촬영하게 될 각 과목 아갈마 겨울 개념 강의의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각 과목의 특징들은 제가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이용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정치와 법 2021년 수능 대비 강좌의 어떤 커리큘럼 소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트로 화면에서도 보셨죠? 자, 먼저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거냐? 먼저 이 과목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과목은 법과 정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부터 정치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양이 좀 줄어들었어요. 적어도 교과서 기준에서 본다면 옛날에 있던 주택임대차 이런 것도 지금 교과서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제 과연 이것들이 수능에서 안 나올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교과서가 어떤 시험 범위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6평이나 9평이나 자신들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그 출제 범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EBS가 출제 범위도 아니고요. 교과서가 출제 범위도 아니에요. 6평이나 9평에서 주택임대차 툭 던지면 결국 수능 때는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만 너무 국한된 내용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소간 좀 교과서보다는 좀 넓은 범위에서 공부를 좀 해나가는 이런 양상이 필요할 거로 보여져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 아마 출제 범위에 대한 설정, 이건 제가 제일 잘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제 소개 같은 경우는 좀 생략할게요. 저건 이제 뭐 여러분이 인터넷에 이용재 찍어보시면은 뭐 나무 위키인가요? 그런 데서 뭘 제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전체 커리큘럼은 3개의 커리큘럼입니다. 뻔하잖아요. 탐구니까 이게 먼저 개념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옛날 법과 정치 시절에는 양이 좀 많은 과목이었지만 지금 뭐 시험 범위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여전히 그 특징은 비롯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타의 뭐 생활윤리나 혹은 사회문화보다는 좀 양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다? 예. 이번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좀 착실히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과목은 어떤 친구들이 적합하고 성과를 잘 내느냐? 첫 번째는 시사적인 데 관심이 좀 많은 친구들이 조금 이 과목을 많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이제 그만두신 누구누구 뭐 이런 분에 대한 관심, 혹은 우리나라 법 절차나 제도에 대한 관심, 혹은 내가 나중에 로펌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고 싶다, 변호사가 돼서 뭐 이제 이런 친구들 같으면 이 과목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형태의 과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들을 습득시키고 리걸 마인드라고 하죠. 법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수능에도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건 물론 전제 조건이에요. 이건 고3으로서의 탐구 수능 과목이니까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사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사회문화 도표가 지긋지긋하다 이런 친구들 같으면은 또 이런 과목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비교적 양이 많은 과목은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장점이 있고요. 거꾸로 양이 적은 생활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공부 양과 점수가 비례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법정치는 내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할 만한 과목입니다. 일단 과목 소개는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에 개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여름쯤이죠. 올해는 조금 시기를 제가 좀 땡겨볼까 해서 늦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스튜디오 강의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봄에 문제를 풀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작년도 강좌를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 같으면 교과서가 개편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겨울에 이 강좌를 듣고 만족을 했어요.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강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작년 강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법과 정치 시절의 강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연습할 만한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커리큘럼 자체 순서가 맞지 않아요.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단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빨리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파이널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 들어요? 그러면 저는 좋죠. 저는 좋은데 플랜 B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법정치는 실상 이거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그리고 파이널까지 다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문화나 생활윤리 같은 과목에서는 비교적 중간에 문제풀이는 특별히 안 들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법정치 같은 경우, 이제 올해는 이름이 바뀌어서 정치와 법이지만 이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풍부하게 풀어보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법정치 같으면은, 아니, 제가 자꾸 법정치라고 하는데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3강의를 모두 들으시면 좋습니다. 설사 이제 두 번째 강의는 듣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교재를 구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다, 국영수도 지금 하기 바쁘다라고 하면 필수 강의는 당연히 개념 강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자, 제목을 보십시오. 어때요? 도대체 여기 묻어나는 언어적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의 자부심, 그리고 이 강의 하나로 여러분 만점을 받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배어 나오는 그러한 제목이죠. 그래서 줄여서 아갈마라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요. 요거만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2회 이상 수강하고 그 다음에 나름 정리를 잘하면 수능을 만점 받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강좌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겨울 강의는 어떠냐? 일단 뭐 내용 정리는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 뭡니까? 6평, 9평,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출문제는 대개 두 종류가 있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6평, 9평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3월, 4월, 7월, 10월 기출문제. 근데 이 두 개를 평면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6평, 9평 수능은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문제 출제를 하는 것이고 3월, 4월, 7월, 10월 이거는 각 지방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출제 패턴도 다르고 문제의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우선시해서 풀어봐야 될 건 뭐겠어요? 당연하게도 출제기관에서 출제를 했던 6평, 9평 그리고 수능을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3개년의 기출문제를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다루고 반복할 수 있도록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3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용편이 있고요. 내용 플러스 문제로 된 기본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출문제 일부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워크북이 있어요. 이 워크북은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인데 기본 책에 수록되지 않은 기출문제를 여기 수록함으로써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높이고 스스로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복습책이라고 하는 걸 한 권 더 드립니다. 이 복습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저와 같이 풀었던 문제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서 틀렸던 문제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을 했어요. 결국은 이 복습책은 현장 강의에서는 숙제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숙제 형태로. 그리고 이제 워크북은 스스로 하는 셀프 테스트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강의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는 저와 같이 합니다. 같이 내용 알려드리고 같이 풀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끝나면 이거는 각 시간마다 시간을 할애를 해서 수업 시간에 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원에 맞춰가지고 소단원별로 숙제를 내드리는 형태로 현장에선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면 되겠죠. 어떻게 운영하면 됩니까? 내용, 그 다음에 문제 이건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워크북 풀어 가시고 그 다음에 복습책은 제가 그때 요거 여기서부터 풀어라 라고 지침을 드릴 겁니다. 강의 때. 그러니까 3시간짜리 한 강의 혹은 4시간짜리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팁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 숙제를 해오시면 현장 강의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했죠. 두 번째는 이거 들으시면 좋은데 이거보다는 이게 필수 강의예요. 왜냐하면 이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예고편이 없는 시험이냐라고 하면 아닙니다. 예고편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 수능에 대한 예고편이 뭐냐라고 하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결국 그 해 수능의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출제자들이 6월 모의평가 내고요. 같은 출제자들이 9월 모의평가를 내고요. 같은 출제자들이 수능을 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같게 물으면 결국 패턴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탐구의 모든 과목이 다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상한 봉투 모의고사 이런 거 푸는 것보다는 올해 이제 이걸 들을 때쯤이면 이미 여러분이 치렀던 시험이겠지만 6평과 9평 문제들을 집중 분석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심화 정리해서 그리고 미래 수능이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형태의 강의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EBS나 뭐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EBS의 고난도 문제 발췌 그리고 그해 그러니까 이제 2021년 대비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 역시 오답률이 높았던 고난도 문제 발췌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형태의 강좌예요. 그래서 셋 다 들으면 좋지만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 아갈마와 그다음에 파이널 강의 걷지마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저희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내신과 수능을 겸장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질문들이 많아요. 물론 지엽적인 질문 하셔도 좋은데 문제는 이 법정치 혹은 정치와 법과 같은 과목은 앞에 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걸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꽤 깊은 과목이에요. 이 법정치 혹은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앞단원과 뒷단원 간의 유기성이 좀 있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자면 생활윤리나 혹은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1단원, 2단원 안 들었을 때 3단원 듣는다? 아무 상관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단원, 2단원 안 듣고 6단원 듣는다? 아무 상관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법과 정치 혹은 정치와 법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1단원에서부터 몇 단원까지 국제관계를 뺀 5단원까지는 전부 다 앞뒤로 결합되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하고 강하고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접근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 대비로 듣는다면 이번 겨울에 한번 들어놓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시면서 정리해 나가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시험범위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것만 내가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성과를 거두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럼 대략 강좌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요 겨울 개념 강좌는 대략 3시간 반 10주, 그러면 대략 한 35시간 내외가 되나요? 보강 한 번 정도 따진다면 40시간 다소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 방대한 양입니다. 방대한 양이에요. 그걸 제가 모르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과도기에 끼어 있는 그 특징상 교과서에서 빠졌다고 우리는 쏠랑 빼고 이렇게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은 충분히도 학습을 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겨울에 듣는 게 좋고 만약에 겨울에 놓쳤다면 언제? 봄에라도 차분히 이 강의를 다 들으시는 게 필요해요. 이 커리큘럼을 다 소화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됐다라고 치면 이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오셔도 돼요. 그러면 이 문제풀이 강의는 어떠냐? 배운 것들이 이제 내가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의 점검의 의미지. 근데 요거 빼먹을 수 없잖아요. 또 한 번 다시 중복되지만 복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교육청 2개년 기출들을 이것도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발췌 아니에요.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수록해서 다 풀어볼 겁니다. 뭐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실력이 일취월장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이걸 들을 시점에는 여기 있는 거 많이 잊어버리고 있거든. 그래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복습해서 여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다만 이 강좌의 특징은 제가 풀어드리는 거 이제 의미가 없죠. 왜?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여러분 스스로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제가 같이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강좌의 컨셉이 어때요? 역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것만 먼저 전달하면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먼저 풀고 저의 완벽하면서도 주옥 같은 해설을 듣는 형태로 스스로 점검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점검과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그랬지. 그래 여기서 이미 다 점검되고 다 단단해진 친구들 같으면 이거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별표를 붙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하고 이게 생략됐든 혹은 이걸 들었든 간에 이쪽으로 오면 이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기본적으로 법제도가 하루 아침에 바뀌겠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걸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뭔데? 바로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출제 패턴이 바뀔 수 있어서예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올해 6평 출제자가 올해 9평 출제자고 올해 9평 출제자가 올해 수능 출제자예요. 근데 올해 수능 출제자가 내년 6평 출제자라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의 6, 9평은 당연히 챙겨가야 돼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챙겨야 되고 문제의 유형과 패턴이라는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챙겨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심화적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저의 전문가의 시각으로 매 눈으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것들 없이 이렇게 그러면 요게 강의가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대략 한 12시간 내외 정도의 시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하나 빠진 게 선생님 이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거는 대략 한 24시간 정도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여러분의 어떤 예측 가능성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소개를 했고 그러나 이제 이것들은 뭐 사소하게 두어 시간 뭐 이런 정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어떻습니까? 나름 뭔가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지금 촬영한 지가 한 10분 정도 됐나요? 더 됐습니까? 15분. 여러분들의 황금 쌀아기 같은 15분을 하려 했는데 뭔가 좀 법정치 선택을 할까 말까 혹은 선택했다면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멸치 이용재였습니다.